아이고. 아이고 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배달 음식인가요? 예, 일단 뭐 어머. 인사부터 할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범위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달려라 입법파의 황현이고요. 안녕하세요. 달려라 입법파의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날씨 너무 많이 춥죠. 예, 사실 아. 이런 날 아침 식사 안 하고 나오면은 좀 더 춥잖아요. 아유, 그럼요. 아침에 뜨끈한 국물 먹고 나오면 참 좋은데. 좋죠. 사실 오늘 제가 또 아침을 안 먹고 왔는데 오. 제작진분들이 또 이런 걸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 아. 배달통이네요. 이거 혹시 저희를 위해서 또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추운 날 밖에서 도시락 먹으라고 또 이런 걸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예,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네, 예, 너무 예. 궁금해요. 아이고. 우와. 어? 진짜 도시락이에요. 이거 뭐 한 명. 어머. 야. 이거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입이 두 개인데 말이죠. 이게 가볍죠? 한번 열어볼까요? 불안한데 이것도. 도시락을 열어보면 역시 뭐 예 오늘의 미션 배달 음식 이어 말하기. 네. 같은 음식 안 되고 이어서 대답 못하면 틀린 겁니다. 자신 있어요. 못 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3초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3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킨, 갈비찜, 짜장면, 탕수육, 팔보채, 아구찜, 깐풍기. 족발. 3초 지날 뻔했어요 방금. 예. 그다음에 오양장류, 보쌈. 족발. 제가 아까 했어요. 족발 했다고요? 네. 아. 삐. 제가 이겼네요. 아니 근데 굉장히 많은 음식을 시켜 드시네요. 예, 요즘에 사실 예. 거의 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아예 그렇죠. 못 하죠. 그러니까 예. 또 가족끼리 집에서 먹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배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끔 만든 게 또 네. 제작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배달 음식에 관련해서 또 오늘 패널 변호사님 모셔봐야겠죠? 네. 네네. 그럼 오늘 패널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아유, 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철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함 이조로. 네, 맞습니다. 아주 뭐 각인은 확실하게 방송을 통해서 네. 시청자분이 정말 기억을 잘하실 것 같네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뭐 학교 다닐 때 좀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도 좀 있을까요? 놀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뭐라고 놀리던가요, 보통? 뭐 어렸을 때는 태골조로 혹시 배달 음식 좋아하십니까? 배달 음식은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먹는데 어. 애들 때문에 많이 시켜 먹습니다. 야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시켜 드실 거예요. 네. 이 배달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차로 들어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예. 이 팬데믹 상황으로 좀 방송 환경도 많이 바뀌고 우리 생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사실 뭐 저희만 해도 지금 당장 마스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고 온도를 재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니까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변호사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보통 소송이나 자문 업무, 이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도 하지만은 외국 출장 가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아예 밖에를 작년에는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일단은 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게 참 저는 안타까웠어요. 저는 평일에 열심히 재판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이러면서 주말에는 맛있는 거 나가서 먹는 게 제 낙이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배달 음식을 정말 많이 시켜 먹어요. 저 변호사님 오늘 또 주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배달이 갑자기 팬데믹 상황으로 엄청나게 주문량이 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좀 문제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음식에서 쥐가 나왔다는 믿기지 않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플라스틱 용기 안 족발 반찬으로 온 부추 무침 사이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살아있는 쥐였습니다. 주문한 치킨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한 건 치킨을 반쯤 먹은 뒤였습니다. 한참 먹다 보니까 뭐가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구더기였습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런 피해 신고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구데기가 지금 음식에서 나온 거고 저 돌멩이네요? 저 바퀴벌레 새끼라고요? 찌개를 이제 뜨려고 하는데 찌개 바로 그 포장되어 있는 용기 바로 그 위에서
바퀴벌레가 두 마리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담배꽁초 이게 담배꽁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배달 음식 워낙 많이 시켜먹으니까. 아니 이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좀 보고가 됩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게 생쥐나 벌레 이런 것도 있지만 칼날, 유리 조각, 칼날이요? 예, 플라스틱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신고가 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충격적인데요? 굉장히 어떠셨어요? 충격적이에요. 네. 정말 이게 음식들을 보니까 제가 정말 평소에 많이 시켜 먹던 음식들이거든요. 아니 저 네. 누구나 다 많이 시켜 먹는 네, 거죠. 족발, 짬뽕 굉장히 친숙한 음식들인데 여기에서 쥐, 바퀴벌레, 돌멩이, 구데기 이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시켜 먹었던 배달 음식까지도 약간 의심스러워지는 게 굉장히 꺼림칙해요. 아니 저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라.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 신고를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영업주한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배달 앱이라든지 소비자 보호원이라든지 시민단체 신고를 하는데 이 영업자들이 이제 그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장이라든지 시도지사, 시군수, 구청장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네. 되게 잘못 보고를 하면, 거짓되게 보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업주가요? 예. 그러면은 저렇게 음식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앱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2019년 7월 16일부터 네네. 배달앱 이물통보제라는 것이 도입됐습니다. 이게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도입이 된 건데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자가 음식을 먹다가 이물이 나오면 네. 그걸 배달앱에 신고를 하고 이 신고를 받은 배달앱은 반드시 이걸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배달앱 이물통보제 도입 이후 약 1년간 배달앱 주문과 관련해서 총 1,596건의 이물질 신고가 접수가 됐고 많이 됐네요. 네, 많이 됐죠? 네네. 그리고 이 중에서 시정명령 등 32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신고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어때요? 신고하기 네. 쉽지 않은 것보다 더 문제는 이런 배달앱 이물통보제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은 소비자 중에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는데 그걸 배달앱에 신고한 경우가 6.8%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물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거든요. 예. 차라리 안 먹고 버리게 되지 이걸 신고하고 이게 보상해달라고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처벌이 미비하니까 사실 굳이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간다 이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첫 번째가 액수가 너무 적어서 이걸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1인분에 한 7, 8천 원 하니까 예. 요새 이 배달 시켜봤자 한 3, 4만 원 많이 나와봤자. 맞아요. 또 보상 받으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쪽에서 이제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 이제 소비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의 좀 이야기를 좀 한번 직접 좀 들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어느 정도 배달을 많이 시키시나요? 하루에 2끼씩 시켜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 한 6회? 일단 제가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찌개를 이제 뜨려고 하는데 찌개 바로 포장되어 있는 용기 바로 그 위에서 바퀴벌레가 두 마리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좀 되게 순간적으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가게로는 진짜 연락을 안 하고 이쪽으로 먼저 연락했어요. 이렇게 바퀴벌레가 두 마리가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CD까지 다 찍어놨다. 그래서 원하시면 사진도 보내드리겠다. 여기서는 바로 그냥 사과가 들어오더라고요. 사과를 하고서 쿠폰을 주더라고요. 네, 5,000원짜리 쿠폰 이제 하나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업소 쪽으로 배달면제 측에서 연락을 했나봐요. 바로 업소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음식값을 전액 다 환불 지급해드리겠대요. 환불도 이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시길래 알려드리고 그걸로 이제 끝났어요.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먹은 사람은 이제 친누나하고 와이프하고 조카 먹는 도중에 씹다가 뭔가 좀 이물질이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뱉어놨더니 이제 담배꽁초더라고요. 그걸 이제 확인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담배꽁초를 씹은 그 음식물을 이제 삼키게 됐고 헛구역질 하면서 이토를 하려고 했는데도 이제 와이프가 임신 중이기 때문에 배가 당기고 힘들어서 뱉어내지는 못했고요.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뭐 미안하다, 환불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바로 배달앱에서 주문한 내역은 바로 취소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날 저녁서부터 사실은 조금 뭐 배뭉침이나 배 땡기거나 좀 묽은 변도 보고 복통도 조금 느껴서 이제 병원에 이제 내원을 했죠. 그쵸. 임신 중이면 약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 가는 거조차도. 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둘 다 똑같이 배가 아프고 똑같이 이제 복통과 설사를 한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민원을 넣었군요. 예.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식약청이나 불량식품 신고센터에다 민원을 넣어도 당장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서 조사를 해달라 2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국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배달앱을 바로 취소를 해버리니까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글 쓰려고 했는데 글 쓰려면 배달한 내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바로 그 업주가 취소를 해버렸군요. 저걸 또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네요. 바로 거기서 재빠르게 취소해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다시 주문을 해서 다시 쓸 수도 없는 노릇이. 참 악몽 같겠어요. 저도 보는데 참 이게 마음이 아프네요. 또 임신 중에. 놀랍네요. 예. 이런 일은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변호사도 구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구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작기 때문에 기간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라면은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점 업주를 신고하는 건 물론이고 네. 국민신문고 그리고 식약청, 구청 그리고 보건소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셔서 신고를 하셨어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만 이제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그 업주한테 했다. 이렇게 민원 처리 통보를 받은 게 끝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식품위생과에서 과태료 내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뭐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걸 받으려면 또 변호사를 통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저거 지금 과태료도 10만 원 나온 건데 내가 좀 보상을 받아봤자 얼마나 나올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의뢰인께서 정말 좀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상담을 좀 해주셔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참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송보다는 이제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렇겠죠. 소송이 이제 두 번째 방법, 마지막 방법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소송 구조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소송 구조 신청이요? 예. 그게 뭡니까? 소송 구조 제도라는 것은 경제적 약자가 그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원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소송 비용 같은 경우를 법원에서 부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럼 부자인데 약간 저런 뭐 담배꽁초 먹으면 그건 뭐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소송 구조 사건에 이제 포함될 수 있기 힘든 거고. 아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예. 그 법률구조공단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다든지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소비자원에 네. 그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가 있어요. 이제 1년에 나왔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업주하고 이 소비자를 조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적어도 병원비라든지 뭐 소정의 위자료라든지 그리고 음식을 시켰던 그 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저 중간에서 취소해서 저 상품평도 쓰지 못하게 한 앱 입장에서는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예, 예. 집을 산다든지 네. 뭐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뭐 전월세로 들어간다라 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잘못 중개를 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맞죠. 예. 처벌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서 수익을 얻으니까 그렇죠.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러는데 배달앱 같은 경우도 연결시켜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그걸로 이제 그게 운영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 사각지대네요, 진짜. 그렇죠. 예. 특히 그 배달앱을 이제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음식점 네. 업주가. 그 이유는 이걸 취소를 해야 결제했던 것이 빠르게 환불이 된다. 아마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취소하지 않을 경우엔 또 다시 재환불하는 절차, 네. 그리고 앱을 통해서 처리하는 또 소정의 절차가 있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배달앱을 통한 음식 위생 문제, 요거는 도대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이거에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이물질이 발생했다 혹은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해 주거나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업체가 할 수 있는 배상의 책임들은 다 지금 위생법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상하는 기준들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서는 사업자들도 이런 걸 빨리 그냥 무마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러한 문제를 더 크게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개별적으로 소비자한테 배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수준에서 주문을 취소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천차만별적인 지금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정하는 것이 사업자한테도 더 유리할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고 소비자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조금은 더 보완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생에 엄청 신경 많이 쓰네요. 예. 고객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위생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그렇지 않다는 매장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신뢰가 가네요. 끝까지 하네요. 네. 해충이랑 이런 벌레들로부터 좀 막기 위해서 좀 해충 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다 보니까 항상 조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항상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방 위생에 대해서 좀 저희 좀 신경을 쓰고 좀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좀 요즘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런 매장 외에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착한 매장들도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믿고 그냥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극히 일부의 문제지만 그 극히 일부의 문제가 딱 이렇게 터졌을 때는 지금까지 시켜 먹은 음식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이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 음식점이 어떤 위생 상태를 갖고 있는지 그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 리뷰를 볼 때 맛에 대한 리뷰만 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위생에 대한 리뷰를 본 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사실 그 배달앱에 대해서 이제 이 음식점이
영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 등급제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처음 들으셨죠?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고 이것을 인지하고 음식을 주문한 경험자는 8.7%에 불과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응답자 또한 70.5%로 10명 중 7명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마트에서 뭐 최저가 보장. 우리 마트가 최저가를 아니면 우리 뭐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앱에서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뭐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얼마 보상 뭐 이런 거를 광고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좀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배달앱 입장에서는 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위생 등급을 뭐 공시한다든지 공표한다든지 보여준다고 해서 배달앱 이용자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달앱이 나서서 위생 등급을 공표해준다든지 네. 보여주는 그런 거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요인이 별로 없는 거죠. 결국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배달앱을 운영하는 그 주체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지금은 적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배달앱 운영자가 이물이 발견됐다라고 했을 때 일단 어떤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된다면 배달앱 업체들이 당연히 먼저 나서서 더 위생이 철저하고 이런 업체들 위주로 해서 좀 소비자들에게 많이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좀 입법안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영업자들의 처벌에 대한 얘기만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피해자, 소비자들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받는 것을 간소화시켜서 특별법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 주문한 거에 몇 배는 바로 보상해 준다든지 거기와 관련된 뭐 병원비라든지 바로 배상해 준다든지 이 배상 같은 경우도 배달 앱에서 영업자보다는 배달 앱에서 우선 배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서 배달 앱이나 또는 소비자나 영업자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럼 저희가 이제 문서로 작성해서 예, 또 입법을 하시는 분께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예,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이조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입법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완성된 입법안은 김원희 의원님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려라 입법과 환영합니다. 법 열심히 해서 통과시킬게요. 저희 방에서 배달 음식 여론조사로 본 국민의식 조사를 시행해 봤어요. 이런 배달업체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이나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지표여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실 텐데요. 그 위생 상태를 몰라서 불안하시죠? 위생 표시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좀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음식을 시켜 드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달려라 입법화의 활약상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그리고 국회 방송에서 마련한 좋은 입법안 저희 의원들한테 많이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법 잘 만들겠습니다. 맞습니까? 보통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의 적용만 이야기하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어떻게 문제점을 찾고
이 법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법안, 이 법안 만들어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른 시간 되시면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